갑자기 섬뜩한 그런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현관을 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좀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무려 현직 경찰관이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건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밝고 명랑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니까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현직 경찰관이 쫓아가서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서 도주를 했는데, CCTV 때문에, 검거가 됐고요. 성폭행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심하게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네요. 우리 현직에 계시는 항공사 직원분들은 약간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그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집에 혼자 있거나 밤에 혼자 다니면 좀 소리가 나고 이러면 상당히 무서워하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번 이제 경찰 때문에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단은 당연히 경찰 때문이 아니었고 다른 일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제가 거주하던 곳이 이제 독신자 아파트라고 원룸식으로 돼서 이렇게 작은 평수만 모여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되게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그 집에 보면은 이렇게 생겨서 투시경이 있잖아요. 그걸 투시경이라고 하나요? 안에서 밖에 볼 수 있는 유리구멍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 유리구멍이 이렇게 풀고 이러면 잘 풀리는 그런 나사였었어요. 근데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나사가 약간 이렇게 헐거워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다시 돌려놓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 동생이 마침 휴가를 나와가지고 동생을 태워서 집에 와서 동생이랑 같이 저희 집에 왔는데 그 나사가 완전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끝에가 달랑달랑 할 정도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제 동생이 이제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뭐 그 사람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나사를 들고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 이제 뭐 찾지는 못했죠. 근데 그러고 동생은 이제 복귀를 하고 저는 또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그 나사가 아예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아예 그 나사 자체가 없어지고 집 안쪽에 있는 나사는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냥 구멍이 완전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그냥 안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그때까지도 별로 그런 일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또 떨어졌지 하고 그냥 일단은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집에 있는 박스 테이프 중에 색깔이 있는 게 있어서 그 초록색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거기를 막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내일 되면은 철물점에서 새로 사가지고 끼워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씻고 잠잘 준비를 했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갑자기 섬뜩한 그런 느낌이 쫙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하면서 현관을 봐야 되는데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근데 봐야 되니까 싹 봤어요. 근데 현관에 제가 테이프로 붙여놓은 곳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불을 켜고 이제 가서 봤죠. 그랬더니 테이프를 누가 담배로 지져가지고 테이프 옆에가 까맣게 그을러져 있었어요. 너무 소름 돋죠.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진짜 손이 떨리고 막 눈물이 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때 새벽도 아니고 한 뭐 자정이 좀 지난 시간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 두 분이 오셨고
오셔서 뭐 이거는 담배로 뚫은 거다. 그리고 저한테 직접 밖에 나와서 이제 안에가 얼만큼 보이는지 직접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정확하다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나가서 이제 집안이 얼마나 보이나 봤어요. 근데 많이 보이죠. 근데 제가 사실 그 안에서 뭐 옷을 벗고 뭐 섹시 댄스를 추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 와서 뭐 하겠어요. 그냥 추리닝 같은 거나 수면 바지 같은 거 입고 뭐 밥 먹고 TV 보고 이러는 게 단데 왜 그걸 그렇게 훔쳐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경찰관 두 분이 오셔서 아예 실리콘을 경비실에서 빌려다가 실리콘 그 글루건이죠. 그걸로 아예 그 구멍을 막아주셨어요. 실리콘으로 완전 막아주시고 이제 안심하고 주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웃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순찰도 자주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좀 안심이 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실 그 아파트가 이제 독신자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대가 되게 여러 세대고 저뿐 아니라 다양한 항공사의 직원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항공사랑 거리가 가까운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찰서에서는 그런 일이 저 말고도 여러 건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정확히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복을 입으신 형사분 두 분이 또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물어보셨어요. 뭐 주변에서 뭐 날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냐, 뭐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을 하고 있냐, 뭐 이걸 이렇게 된 건 어떻게 어떻게 언제부터 알았냐, 막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셔서 그냥 아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제가 출근을 하고 있으니까 유니폼 스카프랑 유니폼 같은 것들을 행거나 이런 데 걸어두잖아요. 근데 그 형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유니폼을 보시고 저한테 근데 공항에서 일하시나 봐요? 맨날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풀다가 이렇게 친절을 받아보면 기분이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친절은 그분들이 베푼 게 아니라 어제 밤에 오셨던 112 그 신고받고 오신 분들이 베푸신 건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같은 경찰이니까 얘 진짜 감사하다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그 다음 날 생겼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일 때문에 너무 로이로제가 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뒤에서 소리만 나도 엄청 깜짝 놀래고 큰 소리만 나도 막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엄청 두근두근거리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또 공항에서도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면 막 경계하게 되고 지나갈 때도 누가 나한테 말 걸면 막 피하게 되고 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퇴근할 때 머리도 그냥 하고 왔었는데 머리는 그냥 안 풀고 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머리도 꼭 풀고 오고 이랬었어요. 혹시라도 공항 다니는 걸 알면 더 타겟이 될까 봐. 근데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요. 한 저녁 시간 정도 좀 깜깜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1층 앞에서 어제 봤던 그 형사님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날은 두 분이 같이 오셨었는데 그날은 나이 드신 분 말고 젊은 형사님, 저한테 뭐 친절 받으니까 좋지 않아요? 물어봤던 그분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다른 거 조사하러 오셨나 보다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근데 버튼을 누르고 못 올라가게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자기랑 밥을 먹을 생각이 없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경찰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런 일도 안 생긴다고.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괴롭히겠냐고. 그러니까 자기랑 만나면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밥을 한번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되게 예민하고 그분이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만약에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당연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그 버튼을 안 놔주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올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버튼을 놔달라고 했더니 버튼을 손에 떼시긴 했는데 닫힐 때쯤 돼서 거기다 계속 발을 이렇게 낑겨 넣으면서 문이 못 닫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발 때문에 문이 닫히면서 꽝꽝 소리를 내면서 계속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 소리 자체도 무섭고 그 앞에 뭐 경찰이지만 남자가 서서 못 가게 하는 것도 무서웠고 이제 거기 옆에가 막 경비실 있고 이런 데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좀 너무 두려웠죠. 울먹거리면서 그냥 올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놔주긴 했는데 되게 오랫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밥 한 번 먹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냐는 둥, 뭐 경찰이면 남자친구 감으로 괜찮지 않냐는 둥, 왜 싫다는 거냐, 아니면 뭐 자기는 어차피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왜냐면 어제 만났었으니까 전화번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찾아올 필요 없고 그냥 연락해도 되는데 성의를 보이려고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약간 고마워하라는 식으로, 자기 성의를 봐달라는 식으로. 근데 그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지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그분이 또 중요한 건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또 그 전날 집에도 왔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뭐 화를 내거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봐. 근데 그 다음날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집에 있었어요. 또 밖에서 띵동띵동 해서 이제 문을 안 열었죠. 그래서 누구냐고 하니까 어제 그 경찰이라고 하면서 뭐 문을 열어달래서 안 열어줬어요. 어제 엘리베이터에 발 끼고 막 못 가게 한 게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뭐 밖에서 뭐 어제 그렇게 한 게 미안해가지고 뭐 밥을 꼭 사고 싶다는 둥, 자기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왔다는 둥, 뭐 이렇게까지 하면은 밥 한 번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문 열고 얼굴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둥, 막 이런 얘기 계속 하다가 계속 문을 안 열어주고 제가 그냥 저는 마음에 없다 하고 이제 그냥 대답 안 하겠다 하고 들어가서 이어폰 꽂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냥 제풀에 지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경찰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무서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경찰이라고 해도 집에 들이면 안 되겠구나. 약간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경찰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고생하시고 잘 도와주시고 뭐 최선을 다하시는 경찰관님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취지는 그 기사를 보고 제 경험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머리를 쪽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니폼 위에 뭐 코트를 입거나 하더라도 약간 좀 티가 나는 편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업무의 특성상 이른 새벽에 나가거나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저처럼 이런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을 겪은 직원들이 좀 꽤 많은 편이고요. 저도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